안녕하세요. 카르페디엠의 팀장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카르페디엠은 처음에 발표했을 때 이제 9월달에 처음 발표를 하고 이제 다른 멘토분들이랑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걸로 수정을 해서 제비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정크 아티바이 티네이저스라는 말의 약자로 제비라고 사용했고요. 이제 정크아트 다 아시나요? 이제 정크아트라고 이제 안 쓰는, 못 쓰는 물건들을 통해서 작품을 새로 만드는 걸 정크아트라고 하는데, 이런 정크아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예술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관심을 증가시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왜 문화예술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화 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학교가 운송중학교인데요. 운송중학교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운송중학교가 토요스쿨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운송중학교의 토요스쿨 프로그램의 취지와 저희 카르페디엠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운송중학교를 선택했었고요. 그리고 운송중학교 토요스쿨 프로그램의 담당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일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이건 저희 팀원이 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들을 들고 운송중학교의 각 반을 돌면서 학생들에게 홍보를 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교감 선생님의 거부로 저희가 탁 튕긴 거예요. 교감 선생님은 아무래도 제가 팀장인데 나이가 20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 경험의 문제를 너희가 나이가 20인데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해본 적 있느냐, 이런 경험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문제랑 아무래도 그리고 또 애들 시험 기간이고 뭐 이런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은 뭐 스펙이 더 필요한 뭐 예중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도 곁들이시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완전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발표는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발표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도 남아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이 딱 거부로 파토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긴급회의 들어가서 막 다른 중학교도 컨택해보고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지역 아동센터, 보험원들도 다 컨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 쪽을 많이 컨택했는데 나오는 대답들이 다 그 교감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나이 어린 학생이 무슨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느냐, 이런 우리 애들 이렇게 맡길 수 있겠느냐, 뭐 학생이 데리고 온 멘토로 뭐 제가 부경대 시각 디자인과 아이를 이렇게 정카트의 멘토로 섭외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저랑 동갑인 20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살짜리 학생이 그래 뭐 부경대 시각 디자인 거고 실력 있는 학생인 거 알겠는데 이런 가르칠 만한 전문성이 있느냐 해서 다 퇴짜가 나오고 그러다가 정말요 이거를 진짜 일주일가량도 안 남았고 시간은 점점 가는데 정말 포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 쪽이랑 아동센터 쪽도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고아원을 대상으로 대학생들 재능기부 형식의 한 눈높이 강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한 고아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재능기부 형식의 눈높이 강연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고아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놀이 형식을 곁들여서 강연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과를 예를 들면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런 고아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를 들면 뭐 세금에 대해서나 아니면 경제에 관한 그런 원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밌게 하는 강연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로는
여기 에어원이라는 고아원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 변동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아원에 선정된 이유가 일단 소재는 일단 감천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규모가 되게 큰 고아원입니다. 우선 뭐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24명 정도가 있고요. 중고등학생이 60여 명 정도가 되는 규모가 큰 고아원이기도 해서 저희가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 진행 방식은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연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커리큘럼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짜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무래도 거의 이건 발표가 거의 일주일가량 정도 아무래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현재 이런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문할 게 별로 없었네.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마 그 경험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 대학생들 생각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일수록 더더욱이 심합니다.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다. 이 사전에 그 허락이 받고 공문상으로 뭐가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세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되게 어려울 거고 오늘 오히려 저는 지금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고아원이나 그죠? 고아원이나 초등학교를 접촉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재능 나눔이라는 게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주로 소외계층 아이들만 생각하는데 그건 더 밑에 있는 것이 고아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뒷걸음치다가 좋은 거를 잡았는데 지금 상태에 보면은 오히려 고아원을 잘 선택을 하셨어요. 아까 추후 변동이 일어날 수도 했는데 조금은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갖지 마시고 직접 접촉을 좀 미리 해봤었으면 어떨까 생각해요. 거기서 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고아원을 통한 대학생 재능 나눔 기분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없어서 지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고등학생들 다르고 그리고 또 소외계층 그다음에 지역학원 센터에 있는 친구들도 다르고 또 특히 고아원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면 더 다루기가 깐깐하고 멘토로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재능 기부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계속 더 많이 설명을 하셔서 문제만 안 일어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에어원의 그 원장님인가요? 그쪽 분하고는 좀 그 접촉이 됐는지. 아니요, 아직 저희도 지금 이제 은종준 교감선생님한테 거부를 당하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에어원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저희가 새로 기획을 한 프로그램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기 여기 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아니 언뜻 그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아까 전에 우리 언뜻 말씀하셨듯이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런 그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좀 접근하기가 특히 소외된 계층의 경우는 한두 번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뭐 이벤트성으로 몇 번 하고 말고 하면은 그 친구들도 뭐 오히려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좀 꺼리는 경향들이 있고 해서 있다고 좀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언뜻 생각나기에 그 어린 층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가 컨셉트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뭐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환영도 받고 또 사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현재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것 중에 우선 말했다시피 2주에 한 명씩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 고아원을 선정해서 강연을 하다가 점점 고아원을 늘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으로 애아원을 선정했습니다. 뭐 정치나 경제, 뭐 법과 관련해서나 역사에 관련해서나 일단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연한다면은 거의 모든 과가 강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커리큘럼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처음에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던 그 아이템으로 조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그걸 너무 일찍 접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했던 그 계획대로 계속 하다가 예성중학교 안 돼서 우린 아이템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이거 하다가 또 고안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바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했을 때 안 됐어도 최대한 많은 학교를 컨택하고 거기를 뚫어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그 모습이 조금 더 보였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방향을 바꿨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멘토들도 또 따로 구해야 되고 커리큘럼도 짜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발표는 날짜는 다가오고 퇴짜는 맞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막 온갖 중학교 전화 걸어보니까 우리 애들 시험 기간이라 하고 제 나이 어리다고 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획안을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